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자동차 정비 전문가 김선우입니다. 오늘 5강에서는 기본적인 소모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간략한 소모품들을 교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장비의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그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워셔액입니다. 워셔액 충전하기. 엔진룸을 열었을 때 대부분의 차량들이 파란색 뚜껑에 워셔액 마크가 그려져 있죠. 여기서부터 워셔액을 충전을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수하시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워셔액 뚜껑을 열었을 때 오래된 차량일수록 이 워셔액 뚜껑이 열자마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정이 잘 안 돼서요. 그럴 경우 밑에 하단으로 떨어져 버리면 우리가 차량을 올릴 수도 없고 하단에 있는 커버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방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셔액을 충전하시기 전에 이 워셔액 뚜껑을 확실하게 열어주시고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워셔액을 한번 충전해 볼까요? 워셔액을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워셔액이 많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메탄올 워셔액이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에탄올 워셔액으로 바뀌었습니다. 알코올 냄새가 좀 강하게 나죠. 아마도 느껴지실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워셔액을 작동을 했을 때 냄새가 크게 느끼지 못했었는데 요 근래는 워셔액만 작동하면 알코올 냄새가 난다는 것을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에탄올 워셔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탄올 워셔액을 충전을 해볼 거예요. 하지만 이 워셔액도 충전할 때 뚜껑을 그냥 열려고 하면 열리지가 않습니다. 눌러서 열어주셔야 돼요. 뚜껑을 꽉 눌러서 돌려주시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득 채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워셔액을 충전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차 기준으로 바로 옆에 엔진 쪽에 발전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에탄올 워셔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더운 여름철이나 아니면 차량 운행을 많이 하신 후에 이 에탄올 워셔액에 의해서 화재가 난다는 그 이야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부분 또는 이 발전기 부분에는 이 워셔액이 흐르지 않게끔 조심스럽게 따라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워셔액 뚜껑을 잘 닫아 주시고요. 워셔액을 충전했을 때 또 하나 확인할 게 있겠죠. 워셔액 라인을 확인할 겁니다. 우리나라 차 기준에서 이 워셔액이 상단에는 주입구가 있고 하단에는 아주 넓은 통이 있습니다. 그 통에 모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 모터의 작동으로 워셔액이 전달이 돼서 앞 유리 쪽으로 뿌려주는 거예요. 워셔액 탱크부터 워셔액 노즐까지 그 라인에 연결된 호스, 고무 호스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무 호스는 우리나라 차 기준으로 대부분 동순석 쪽 휀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끝단이 보여요. 바로 이 부분에 보입니다. 이 부분이 꺾여 있으면은 워셔액이 강하게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질질질질질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워셔액을 아무리 충전해도 와이퍼를 닦으려고 해도 워셔액이 나오지 않는 경우, 이 끝단 부위가 빠져 있을 경우가 무척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셔액을 충전하실 때는 혹시라도 저 부분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자, 워셔액을 함께 충전을 해봤다면 그 다음으로 저와 함께 하실 것은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 바로 에어클리너.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게 되면 엔진 오일, 오일 필터, 에어클리너 이 세 가지를 함께 교환하실 거예요. 대부분이요. 하지만 에어클리너는 우리가 중간중간 관리를 해주면 좋은 부품입니다. 에어클리너는 아주 손쉽게 뺄 수가 있겠죠. 커버를 열어주시고 에어클리너를 빼주시면 돼요. 신품으로 에어클리너를 교환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에어클리너를 청소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에어클리너를 털어주는 방향이에요. 위쪽과 아래쪽이 있죠. 엔진이 공기를 흡입하게 되면 공기가 빨려 들어와서 필터 역할을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가 먼지를 털어줄 때 밑에서 뿌려주면 안 되겠죠. 위에서 에어건으로 털어주면은 에어클리너를 좋은 컨디션으로 오래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셀프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에어클리너를 언제 청소하느냐, 자동차 제작사에서 명시된 에어클리너 교환 주기도 있고요.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기 그 중간 지점에 한 번 정도 털어주시거나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터보가 장착된 차량들은 에어클리너를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신 것이 무척 좋을 것 같아요.
미세한 모래알들이 부딪히게 되면 터보 날개에 파손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게 청결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에어클리너를 청소하는 것도 좋겠지만 에어클리너가 담겨져 있는 그 통이 있어요. 그 통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셀프 정비소에 가지 않으셔도 셀프 세차장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쉽게 에어클리너를 빼서 털어주시고 그 다음에 에어컨의 통에 보면은 미세한 모래 알갱이와 먼지들이 소복하게 쌓여 있습니다. 항상 오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청소를 해주신다면은 에어클리너의 청결 상태에도 무척 도움이 되겠죠. 세척이 끝나셨고 또 신품을 교환하셨다면 그 자리에 정확하게 장착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에어클리너를 잘못 장착하게 되면은 시동을 걸었을 때 둥둥둥둥둥 하는 그런 엔진 소음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큰 문제는 아니에요. 바로 다시 장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비슷하게 생긴 부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에는 아주 값비싼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 친구를 관리해주는 필터가 있겠죠. 여러분들도 이미 예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에어컨 필터 또는 공조기 필터 또는 캐빈 필터라고 불리는 바로 그 필터입니다. 대부분이 동승석 쪽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우 박스를 열면 우리가 교환을 할 수가 있겠죠. 글로우 박스를 열어주고 이 글로우 박스도 두 가지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크게 봤을 때 좌우로 돌리는 잠금 버튼이 있는 타입이 있고 오늘 이 차량처럼 버튼이 없고 이 쇼바와 고무로만 장착된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동일하게 옆에 있는 쇼버를 빼주고 좌우를 눌러서 밑으로 내려주시면 아주 가볍게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밑에 쪽을 보시게 되면 캐빈 필터가 장착되는 그 커버가 딱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캐빈 필터 커버가 왼쪽과 오른쪽 버튼이 있는 타입이 있고 또 한쪽 면만 버튼이 있는 타입이 있습니다. 오른 차량은 오른쪽에 버튼이 있네요. 버튼을 눌러서 열어주면은 커버가 이렇게 손쉽게 분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를 빼주면 되겠죠. 와, 오늘 이 차량도 필터가 많이 오염이 됐네요. 낙엽이 들어오는 부위는 이 공조기의 두 가지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외기와 내기.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외기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카울 커버라는 부분에서 와이퍼 장착된 이 부분에서 공기가 들어와서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공기를 우리 쪽으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내기의 경우 동수석 쪽 바닥에서 공기를 가장 많이 빨아당깁니다. 밑에서 빨아당겨서 계속 위로 올려 보내는 거죠. 에어컨 냄새가 더러운 차량들보다 오히려 정말 깨끗한 차량들에서 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닥 매트를 깨끗하게 세척을 하시고 뽀송뽀송하게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젖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장착하는 경우, 그럴 때 곰팡이와 세균이 가장 번식하기 좋은 온도와 습도가 발생합니다. 곰팡이가 발생해서 히터와 에어컨을 작동했을 때 그 공기를 빨아당겨서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죠. 아마도 워셔액 다음으로 이 에어컨 필터를 셀프 정비로 가장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에어컨 필터는 자주 교환할수록 우리 건강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너무 저가의 얇은 필터를 사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너무 두꺼운 필터를 사용하신다면 에어컨 또는 히터의 효율이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풍량을 아무리 강하게 틀어도 바람 세기가 약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너무 두꺼우면요. 에어컨 필터를 장착하시기 전에 혹시라도 먼지가 안쪽에 보이지 않는지, 낙엽이 보이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청결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품을 장착하시면 됩니다. 장착하실 때 또 유의점은 이 캐빈 필터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에어플로우 방향,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에어플로우, 바람의 방향에 맞게끔 장착을 해주셔야 효율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끔 천천히 그 다음에 커버를 장착해 주시면 되는데 이 커버에도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물질이 있다면
세척을 하신 후에 장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커버를 장착하셨다면 다시 글로우박스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글로우박스에 장착된 쇼바를 장착하지 않게 되면 글로우박스에 넣었을 때 그냥 뚝 떨어지는,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쇼바를 잘 장착을 해 주셔야 돼요. 쇼바를 장착해 주시면 천천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프 정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바로 그 작업을 하러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바로 와이퍼 교환이에요. 와이퍼를 쉽게 교환할 수 있는 차량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 와이퍼암이 숨겨져 있는 차량들은 와이퍼를 교환하기 위해서 들 수가 없어요. 과도하게 들어버리면 본닛 도장면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와이퍼를 세워줘야 돼요. 세워주는 방법은 브랜드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 스위치를 상단으로 밀어주고 3초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와이퍼암이 고정됩니다. 이 상태에서 교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이퍼를 교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이퍼암을 꺾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와이퍼를 빼주겠죠. 셀프 정비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와이퍼로 교환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와이퍼암에는 아주 강한 텐션을 주는 스프링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된 차량일수록 이 와이퍼암의 움직임이 불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땅 때리게 되면 암유리가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와이퍼를 뺐을 경우 이 부분을 내려놔야겠죠. 추운 겨울에는 이 상태만으로도 아주 작은 충격만으로도 유리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헝겊 같은 것을 이용해서 꼭 밑에다가 내려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셨다면 신품 와이퍼를 준비하셔서 다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의 버튼을 꼭 기억하세요. 버튼을 눌러주고 내려주고, 장착할 때는 넣어주고, 내렸으니까 소리나게 올려주고, 아주 간단하게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5강에서는 기본적인 소모품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간략하게 교환하는 작업을 해봤는데요. 다음 6강에서는 엔진의 주요 부품들을 한번 교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